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대통령이 울산을 첫 지역 방문지로 선택하고 다녀갔습니다. 이거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도시인 산업수도 울산이 이재명 정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같은 시점에 울산시와 이재명 정부는 어느 지역보다 초당적으로 상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방문 뒷얘기와 울산과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의 관계, 이런 문제를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이슈타파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방문 여러 화제를 낳고 있는데 그 얘기 바로 들어가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쉴 틈 없이 가리지 않고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방 방문 첫 지역으로 울산을 꼽았단 말입니다. 이런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한 달 채 안 됐거든요. 안 됐고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지방 방문은 쉽지 않은데 지금 딱 2번 했습니다. 울산하고 호남보다 먼저 울산을 찾았는데 마침 이게 이제 AI 고속도로 개통식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선뜻 이렇게 방문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게요. 마지막까지 대통령실하고 울산시가 온다 안 온다 이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 기자단에도 정말로 울산의 첫 방문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하루 전날까지도 보안에 유지되는 그런 긴박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이재명 정부가 경제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그 경제에 관심을 많이 두는 관점에서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만한 게 대통령 선거 때도 늘 이야기했던 AI, AI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마침 이제 울산에서 AI 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이 열리니까 가자 해가지고 오신 것이고요. 취임 후에 첫 지역 공식 일정으로 울산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울산 방문은 대통령 1호 공약인 세계 3대 인공지능 AI 강국 도약이라는 첫 실행지로서 울산이 낙점된 데 따른 것으로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잘 맞았어요.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 전 이게 우리끼리 하는 동네 잔치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야 알았는데 대통령이 반기고 축하하고 기대하는 초대형 이벤트가 됐단 말이죠.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번 행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큰 행사고 이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제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SK그룹하고 아마존하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사실은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글로벌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 동북아에 있는 한국보다는 호주에 두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호주 쪽으로 상당히 비중을 갔거든요. 갔는데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SK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유치됐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울산이기 때문이다. 아마존이 울산의 매력을 느꼈던 건 뭐냐면 울산에 대기업군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울산은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바로 전력 공급망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쪽을 택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그래픽 장치, 흔히 GPU라는데 이 5만 개 이상 확보 등을 공약했는데 바로 이 AI 고속도로를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개통식을 할 수 있었으니까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였고 그래서 직접 참석하게 됐다. 이 AI 데이터 센터를 고속도로망처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울산에 이게 유치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게 더 확장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7조 정도 투자인데 지금 울산시 정부에서 예상하기로는 이거보다는 몇 배 더 크게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고속도로를 운영하자면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든답니다. 네. 뭐 후진국에서는 AI에 가동하면은 동네가 그 뭐 전기가 다 꺼져 버린다고 하잖아요. 마침 이제 그 내년 2026년 2월에 세울 3호기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에 세울 4호기가 또 준공을 합니다. 3, 4호기 두 개가 준공을 한다는 거 굉장히 호재고요. 뭐 이건 뭐 새로 짓는다 이런 뭐 계획 단계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준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016년에 시작해가지고 10년 만에 완공되는 거거든요. 이 두 기가 가동을 하게 되면은 전력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처럼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력 중에서도 고순도, 전기의 흐름이 안정적이고 불규칙적이지 않은 전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전기는 원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울산이 가장 최적지로 꼽혔다. 좋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울산 방문, 대통령 되고 첫 지방 방문이 당신을 밀어준 광주도 아니고 대구, 부산도 아니고 울산이었단 말이죠. 대통령의 행보에는 특별한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대통령은 뭐 시장을 가도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건데 지역에 내려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지역 행보로 대한민국 산업 수도 울산을 택한 배경, 이건 바로 국가 경제 이꼴 울산의 발전, 산업 수도 울산이 발전해야 국가 경제가 산다, 이렇게 등가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인 측면에서 울산에 온 것 같고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 열린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 참석을 계기로 울산 경제 발전에 그만큼 큰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 스스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과시해야 되고 밝혀야 되고 이걸 또 뭔가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울산에 대한 투자, 이게 좀 더 확실해져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영남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이 가운데서도 울산이 42.54%라는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 뭐 TK나 PK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게 울산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빼기 하는 분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안 가기로 해서 뭔가를 찾다가 마침 울산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AI 3대 강국 도약 이게 있었는데 취임하자마자 울산에서 생긴 이런 대형 이벤트가 돗자리를 깔아준 건 분명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좀 미묘하긴 했는데요. 그런 의도를 했던 건 아닌데 사실은 울산시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공을 많이 들였고 이미 이제 SK하고 아마존 그리고 울산시 3대 어떤 트라이앵글처럼 연결돼 가지고 이걸 유치하는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몇 달 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고 뉴스도 지역에서는 뉴스도 이미 됐는데 이 출범식 하는 것 자체도 울산시에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특히 김두겸 시장이 이 SK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노력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생한 쪽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부각돼 버리니까 그렇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또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꼭 그렇게만 따질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김두겸 시장도 엄청나게 부각이 됐단 말인데 그 얘기는 좀 뒤에서 하자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향후에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적 과제가 뭐냐면 울산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돌려야 되거든요. 이 가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부가가치, AI 전용 데이터 센터 자체가 SK그룹과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건데 이게 남구 황성동 일대 한 36,000평방미터 부지에다가 7조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 일단 예. 1단계로 7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게 네.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7조 원이 뭐 말이 7조 원이지 엄청난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뭐 인프라 부과되는 것도 있지만 노동, 뭐 인력 뭐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효과가 클 것이고요. 예. 결국 이건 뭐냐면 세계 각국의 AI 기술의 주도권 확보에 울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예. 산업수도 울산하면은 무조건 생각하는 게 제조업 중심. 예. 뭐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바로 AI라는 게 붙어가지고 네. AI 하면 울산 이렇게 연결될 정도로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이제 엄청난 미래 발전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열띠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날 말이죠. 김두겸 시장이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을 직접 건의하면서 주고받은 대화가 이게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해보겠는데 웃겼다고 하면 신뢰되는 말이고 소위 뽕 빼는 밀당이 유튜브에서 엄청난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어요. 김 시장이 처음 보는 대통령 앞에서 쫄지 않고 부탁할 말을 뽕을 빼더만요. 이제 이게 뭐랄까 뭐 협상, 예. 협상의 기술, 정치력 이런 걸로도 연결할 수 있는데 울산의 현안, 울산의 실리를 위해서는 뭐 여야, 이념, 정치 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 그냥 그 대통령은 역시 이제 국비라든지 국가의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을 이뤄내는데 키를 예, 쥐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칼자루. 이분에게 어쨌든지 지방 정부에서는 설득을 하고 좀 스킨십을 해가지고라도 예.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 받아내는 전략을 굉장히 잘 구사했다. 네. 이런 평이 있고요. 어떻게 접근했느냐면 뭐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모친 돌아가신 예. 어머니 그 예. 구희성을 가지신 모친의 어떤 종친회에서 네. 우리 외손이 뭐 이 대통령이 됐다 해가지고 막 프랜카드를 울산 시내 곳곳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이제 하두로 꺼내가지고 접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대통령 입장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뜻밖의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오니까 네. 뭐 마음이 긴장이 풀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 여기는 울산이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고 이러니까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겠죠. 근데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모친 이야기로 꺼내니까 예. 자당 이야기로 꺼내니까 완전히 이제 마음이 풀려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 케미가 잘 맞았다. 예. 그걸 뭐 티티카카라며 뭐 티카티카라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죠. 그게 잘 맞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네.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1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엄청난 어떤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27대 손인가? 네. 대통령이 모르는 걸? 자기도 몰랐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싹 꺼내면서 울산에서 받아야 될 3대 주력 그 공약들 네. 이런 거 이야기했거든요. 이야기를 예. 하면서 뭐 산림청 이야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또 국제정원 박람회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당장 돈이 막 한 5천억 넘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예. 좀 끌어내려고 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구사를 해가지고 예.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런 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대통령과 지자체 단체장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 뭐 거의 뭐랄까 딱딱하고 뭐 주고받는 이 뭡니까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날 두 분이 이거 대화하는 거 이거 대통령과 시장의 대화가 아니고 마치 친구처럼 무슨 술좌석에서 하는 얘기처럼 아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그게 그렇게 이제 하더란 말이죠. 간담회였거든요. 예. 간담회니까 공식 회의 자리는 아니고 예. 간담회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됐고요. 예. 이게 이제 그 유튜브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이제 김 시장이 뭐 곧 뭐 민주당 입당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케미가 좋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 그건 너무 나가는 얘기 너무 나가는 이야기. 그건 사실은 뭔 이야기냐면 김 시장은 이 울산이라는 예. 그 스스로가 울산당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울산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 대통령에게 그렇게 이제
혁지를 풀고 마음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봐집니다. 네. 아, 그럼요. 자, 이제 울산이 제조업 중심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첨단 산업의 심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얘기는 좀 중요한 얘기니까요. 좀 구체적으로 건의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동연 울산시장이 이제 이야기한 거는 울산시가 현재 국내 첫 수중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은 수중에서 자연 냉각 효과가 생겨서 일단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한 40% 절감된다. 40%는 엄청난 절감이거든요. 표준 모델 개발하고 실증이 약 5천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이 부분을 국비에서 좀 받쳐주면은 참 좋겠다. 대통령에서 통 큰 어떤 관심을 보여달라 이렇게 했고, 대통령에는 정말 그게 40%나 절감됩니까? 얼마나 들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구체적 이야기 그런 반응을 끌어내고, 또 하나는 이제 산림청인데 지난 봄에 울산에 울주에서 큰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거론을 하면서 지금 산림청의 산림부 성격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토의 한 63%가 전부 산림인데 이 산림을 지난 한 반세기 이상 잘 갖고 왔다. 갖고 왔는데 이제 갖고 온 산림을 이용할 단계가 됐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 관리 주체가 환경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산불이 나도 대처하는 데만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산림에서 창출되는 경제 효과라든지 아니면 산불 대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국토 관리를 위해서 산림청의 산림부 성격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울산의 현안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굉장히 다 호응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그 국제정원 박람회. 정원 박람회. 그것도 뭐 국제정원 박람회 이것도 이제 큰 핵심인데. 수백억입니까? 수천억입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너무 이제 지원이 80억인가? 뭐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해야지. 왜냐하면 이제 지금의 어떤 정부 조직과 정부 예산과 관련된 법 이런 것들을 둘러보면 국제정원 박람회라는 국제 행사에 지원하는 게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제정원 박람회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정원 박람회 행사 자체에 대한 지원 이거 하고 그에 따른 그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은 좀 다른 식으로 접근 방법을 해서 지원받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 박람회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정원 박람회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 좀 해달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자를 위한 공연 시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계적인 공연장이라는 용어를 그때 시장님께서는 김덕겸 시장님은 이걸 용어를 살짝 바꿨거든요. 세계적인 공연장이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시설. 이게 뭐냐면 울산은 1962년에 공업센터가 지정돼 가지고 그동안에 60여 년 넘게 피땀 눈물의 결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작 이 근로자를 위한 공연장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강조한 거죠.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를 끌어내려고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뽕을 뽑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런 이야기일 것이고 뽕을 뽑든 어쨌든 간에 최대한 받아내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이제 뽕을 뽑는다는 말은 좀 속되게 말해서 미천을 뽑는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하는 말인데 이 사돈댁끼리 만나서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그렇게 품위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또 먹혔습니다. 그건 이제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이제 약간의 간담회 성격이고 좀 친밀해지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는 거 봐서 해주겠다. 잘할 테니까 도와달라 이런 대화도 이제 오갔는데 꽁 잡는 게 매다 그런 속담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꽁 못 잡으면 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김 시장이 직접 건의를 부탁했던 일이니까 국정에 잘 반영될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 뒷얘기가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조금 하셨는데 예, 뭐 아시는 대로 좀. 예, 김두겸 울산시장은 정책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어떤 유머, 넉살 이런 거 굉장히 자중을 시종인간 웃음바다를 만들었고 예. 또 이재명 대통령도 격의 없이 농담으로 받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격의 없는 이야기들을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맞장구를 치면서 굉장히 뭐 티티카카 이런 거랍니까? 그런 케미를 잘 선보였거든요. 주목받을 부분은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친 이야기,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예를 들어 울산 시민들도 그 이야기 프랭카드를 보셨을 텐데 구효명 여사 낯설거든요. 낯선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분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자당 되시고 이분이 이제 그 울산에 그 능성구시 종친회가 있어요. 능성구시 종친회가 있는데 이 종친회에서 구시 종친회에서 프랭카드를 붙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제이현 중앙방송의 그 회장님도 이제 이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종친회에 관계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이 플랜카드를 다 붙여가지고 대통령님이 올 환영한다는 거, 뭐 외손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접근을 하니까 굉장히 어필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또 이제 그 사실은 그 실무진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와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처음에는 이 김두겸 시장님이 표정이 약간 굳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 처음에 사진 찍고 처음 우리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처음 보도 올라온 사진을 보면 표정이 되게 굳어 있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표정이 참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분위기도 참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정말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상황까지 전개가 됐던 거죠. 그런 뒷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날 분위기는 잘 열어놨습니다. 이제 울산 정치권이 이제 옆에서 도움을 줘야지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울산 정치권도 지금 이제 김태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뭔가 이 울산의 문제를 갖다가 전달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실에 지금 울산 출신 3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시당위원장이었던 그 이선호 시당위원장도 좀 활발하게 뭔가를 어필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김기현, 박성민 두 분이 또 나름대로 울산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또 정치 경력, 갈록으로 하고 있거든요. 초당적인 지역 발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숙제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내년도 예산철이 다가오거든요. 다가오기 때문에 역대 최대의 국비 확보를 해야 하는 울산시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당면 과제입니다.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인 어떤 TF팀 그리고 시정부와 정치권의 어떤 긴밀한 관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에 지금부터 나서야 한다. 특히 이번에 국비에 국제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면 앞으로의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울산의 대통령 선거 때 이야기했던 7대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빠르게 어떤 준비하고 받아내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김두겸 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제정원 박람회를 비롯해서 중대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이 달린 문제니까 적극적인 그런 기민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됩니다. 자, 오늘도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이슈타파 진행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나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